새벽 3시, 마감은 6시간 남았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문장은 떠오르지 않죠. 그때 우리는 조용히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조금만 베끼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 순간 잃어버리는 건 과제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표절은 거창한 범죄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타협입니다. 좁고 험한 창작의 길 대신 넓고 빠른 복부채 고속도로를 선택하는 거죠. 왜 우리는 표절에 흔들릴까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 생각이 별로 똑똑하지 않을까봐. 우리는 조급합니다. 시간은 없고 과제는 쌓여 있으니까. 우리는 외롭습니다. 실수조차 허락되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버텨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생각하는 고통을. 표절을 피하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료를 볼 때는 반드시 자기의 말로 요약하라. 인용은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초안은 완벽함보다 자기 목소리를 먼저 내도록 하라. AI 도구는 참고만 하고 최종 구조는 스스로 다시 짜라. 처음부터 멋진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서툴러도 그게 진짜 내 것입니다. 표절은 사고력을 죽입니다. 한 번 복제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잊게 됩니다. 우리는 왜 대학에 다닐까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아니죠.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실패하고 틀리고 어설픈 시행착오 속에서 나만의 생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표절을 피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누구의 복제본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목소리입니다.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인문 채널 대그니티 V. 표절하면요 다 알아요. 교수님들이 읽다 보면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을까 싶잖아요. 첫 번째로는요, 표절을 보통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긁어오거든요. 긁어오면서 미처 지우지 못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뭐 하이퍼링크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긁어서 워드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면은요 기호들이 바뀌는 게 있어요. 책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먹어가지고 워드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고쳐줘야지 이게 자기가 썼구나 하는 거를 그래도 의심 없이 볼 텐데 그런 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성의도 안 보인다고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1차적으로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대번에 그런 게 하나만 눈에 띄어도 이 친구는 긁어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대학생이 아무리 대학 교수가 훌륭한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 수준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쓸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료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이 정도 돼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막 쓰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내용을 보면 어려운 용어도 막 갖다 쓰고 용어와 용어 사이들이 잘 연결되면서 아주 그 심도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들이 있거든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대학생 수준에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데 그런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쓴 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걸립니다. 자기는 멋진 말이라고 쓰는데 그거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말로 설명을 못 할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세 번째로는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챗GPT나 뭐 이런 것들, 퍼플렉시티, 뭐 제미나이 뭐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해지긴 했어요. 어떤 부분은 읽어낼 수 없을 정도로,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챗GPT를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들도 쓴다고요. 그러면 챗GPT가 어떤 식으로 문장을 제시하고 어떻게 글을 만들어 주는지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티가 나요, 좀.
아주 짧은 글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과제 정도 되는 좀 긴 글 같은 경우는 읽다 보면 자꾸 중언부언 했던 얘기를 또 한다든지 비슷한 얘기를 반복한다든지 틀린 얘기를 버젓이 맞는 얘기인 것처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거는 챗GPT를 보고 썼겠구나 하는 의심이 들죠. 물론 그거를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심증은 가는 거죠. 그래서 챗GPT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어떤 구조를 짠다든지 어떤 주제를 선택한다든지 또 자료를 제공받는다든지 할 때 챗GPT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면 안 되는 거죠. 보고서를.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이걸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는 우리가 챗GPT가 너무나 일반적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계속 거기에 덧붙이면서 챗GPT를 훈련시켜서 자기의 글이 결국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챗GPT한테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나는 지금 어느 대학교 1학년 누구누구야. 그리고 자기의 특성을 쫙 얘기해 준 다음에 이 특성에 맞춘 글을 써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감쪽 같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복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검증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혹은 지나치게 유려하다든지 이런 것들로 다 티가 납니다.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강박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객관적인 지적 상태보다 더 잘해 보여야 되고 그렇죠. 좀 더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뭐 베끼고 그런 그렇죠, 조절하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레포트나 보고서를 받아서 평가할 때는요.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보고서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얘기들을 충실하게 다루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챗GPT한테 물어보면은요. 챗GPT가 수업 시간에 뭘 얘기했는지 다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료를 올려주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교감이 있었던 교수의 수업 내용들을 진솔하게 쓰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자기의 수준에서. 그게 훨씬 더 울림이 큽니다. 그렇지 않고 막 화려한 문장으로 전문가들이 써놓은 것 같은 글들을 갖고 와서 제출한다고 해서 절대로 감동받지 않아요. 교수를 감동시키는 거는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써라. 자기가 느꼈던 느낌을 심지어 어떤 부분은 그냥 몰랐다고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했지만 나는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차라리 모른다고 말해라.